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대표님들, 이제 막 개설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준비 중인 대표님들, 첫 발을 내디디신 걸 축하드립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서 해내셔야 하는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도 많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도 행동으로 옮긴 것만으로도 이미 50%는 성공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첫 발을 내디는 대표님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면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대표가 되었을 때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장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대부분 경제적인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과태료 혹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서 다양한 사업적 지식을 습득하셨을 텐데, 시작할 때 궁금해 하셨던, 아니면 궁금해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미 아시는 내용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혀 몰랐던 내용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왕초보 사장님들이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실 때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고, 어디서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는 19가지 질문들을 모아서 오늘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시작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등록 시 최초 가입비나 월별로 주기적으로 결제해야 되는 이용 금액이 있는 건가요? 스마트 스토어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판매가 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이고요.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가 2%, 네이버 페이 주문 관리 수수료가 1.98%에서 3.63%까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부가세 포함된 수수료입니다. 상품이 팔리게 되면 수수료를 내게 되고, 매출 연동 수수료가 2%, 그리고 네이버 페이 주문 관리 수수료가 저는 3.025%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2%는 내지 않고 주문 관리 수수료만 내게 되고요. 네이버 쇼핑 검색해서 내 상품에 들어오면 매출 연동 수수료를 2% 내게 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스마트 스토어 심사 끝난 후 가능한가요? 네이버는 심사 완료까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되고요. 심사 후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쿠팡을 이용하면 10분 만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집에 사업자 등록을 가족에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강동구 기준으로 해서 한 주소에 한 개의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 주소로 2개 이상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같은 주소지에 동일하게 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이 왔어요. 올해 8월 31일에. 일단은 이제 주소 거소가, 그러니까 사업장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 주소나 거소를 등록 가능하게 한 건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 그 장소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 등록만 하는 걸로 질의 회신이 와서.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예전에 해외 구매 대행할 때 친형이 집이 서대문구였는데 주소지를 빌려서 사업자 2개를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2개 승인 받을 때 첫 번째 낼 때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두 번째 낼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이미 하나가 있는데 왜 하나를 더 내냐라고 소명을 요청하는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2개를 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니까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일단 신청해 보시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공용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상품 출고지와 반품 주소를 제 사업장 주소로 해야 할까요? 위탁 판매의 경우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출고지와 반품지를 제공해주며 해당 주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토어도 운영하고 인스타로 판매할 경우에는 업종 코드를 뭐로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인스타 공동 구매 등 소셜 커머스 판매는 업종 코드 525104, 스마트 스토어 판매는 업종 코드 525101, 업종 코드는 홈택스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하고 물건을 오랫동안 안 팔면 스토어가 없어지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팔아도 비용 같은 거 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상가 관리비 같은 거요. 스마트 스토어 이용료는 매월 무료입니다. 그냥 무료입니다. 물건이 판매가 되면 수수료를 네이버에 지급합니다. 오랫동안 안 팔아도 내 스토어가 없어지진 않지만 상품을 관리해주고 등록을 해줘야 유입이 발생돼서 판매가 이뤄집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임대주택이라 사업장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서요.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서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에게 부탁하시거나 공유오피스를 이용하여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원래 쓰던 계좌로 쓰면 문제가 생기나요? 원래 개인용으로 쓰던 계좌를 사업용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혼용하지 않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거래 기록이 다 남기는 하지만 이게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용 계좌는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 계좌 중에서 개설은 해놨지만 사용은 잘 하지 않는 개인 통장이면 충분합니다. 계좌를 개설하신다면 시중 5대 은행을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농협을 추천드립니다. 지방, 시골, 전국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체국도 강추하는데요. 우체국 앱 이용하면 입출금 알림 서비스가 또 공짜입니다. 농협과 마찬가지로 지방, 시골, 전국 어디에든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이랑 일반 통장이랑 차이가 있나요? 사업자 통장은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은행 가서 꼭 사업자 통장 개설하고 싶어요 라고 해야 되나요? 자, 사업자 통장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 통장을 쓰고 있는데 기업용, 사업용보다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사업자용 통장을 만드셔야 할 경우에는 은행 방문 전 구비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가 한 개밖에 없다면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입점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통장을 개설해서 정산받는 계좌를 변경하셔도 되니까 먼저 시작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분의 통장이 없어서 따로 사업용 한도 계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도를 풀 수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 휴대폰 요금 3개월 정도 자동 납부하시면은 한도 계좌가 풀리게 되고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집 주소로 등록하고 제출 서류도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집 주소가 본인 소유 집이신가요?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집으로 할 때 별도 제출한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 그러니까 한 가구, 한 주소에 한 개의 사업자가 등록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 등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자 등록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통신 판매와 신고 시 한 4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사업자 통장이나 개설 시 OTP를 만들어야 해서 한 5천 원이나 10,000원 정도 들고요. 계산해 보면 대략 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그런데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이 면제 대상입니다. 사업자 통장 만들지 않을 경우 OTP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무료가 되겠네요. 2024년 최신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오른쪽 위에 카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직장 다니고 있으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할까요? 사업자 등록 시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겸직 허용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와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간이가세자의 경우 매년 1회 1월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년 1회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매출 8천만 원 이상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된다면 세무사에게 기장 맡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장 비용은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합니다.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간이가세자는 세금 혜택이 많으니까 처음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꼭 간이가세자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이가세자라도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전혀 없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거고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매출로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자, 지역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소득이나 매출이 없으면 피부양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저희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12월부터 전환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6월에 바로 전환되지 않고
건강보험은 11월에 이렇게 산출을 해서 12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너무나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사업자를 내면은 당연히 지역 가입자로 변경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매출 8천만 원 이하 간이 가세자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인데요. 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내고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사업자 냈을 때 대학 입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나요? 대학 입시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것부터 남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 등록증은 프린트된 A4 용지와 다른 건가요? 종이 재질만 다르고 용도는 동일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을 거고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을 해서 우리가 하려는 게 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판매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남들과는 차별화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판매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로직, SEO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또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네이버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신경 써야 되는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5가지만 잘 설정하셔도 내 상품이 순위가 상승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짧지만 강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